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챔피언스 리그의 시작을 알리는 리그 페이지 조추첨이 완료됐습니다. 뉴캐슬은 좋아하기도 슬퍼하기도 애매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대진 구성부터 결과 예측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포트는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PSG는 디펜딩 챔피언이고 바르샤도 지난 챔스 4강에서 아쉽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 성적으로만 평가하면 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1포트는 전부 강팀이라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도르트문트가 가장 약체로 평가받지만 뉴캐슬은 23-24 시즌 챔스 조별리그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두 경기 모두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PSG와는 아주 좋은 기억이 있죠. 지난 23-24 챔스 조별리그에서 PSG와의 두 경기에서 한 번의 대승과 한 번의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G와 바르샤 중에서 PSG가 원정 경기인 점도 좋습니다. 굳이 둘 중에 원정을 가라면 이미 한 번 경험한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번외로 한국인 더비가 성사됐는데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박승수와 이강인이 한 경기에서 뛰게 된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포트도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탈란타만 피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세 팀은 모두 피했습니다. 먼저 레버쿠젠은 감독을 포함해서 무패 우승 멤버들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대거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꽤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분데스리가에서 영입한 볼테마데까지 있기 때문에 그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감독이 테나흐라는 점입니다. 뉴캐슬은 2-2-3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테나흐의 메뉴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테나흐 전술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벤피카는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벤피카는 5대 리그에 속한 팀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챔스에서도 16강 진출에 성공한 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추첨에서 벤피카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대진운이 안 좋은 팀입니다. 그럼 벤피카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챙기려고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포트의 홈 원정 배치는 좋습니다. 일단 거리상으로 같은 유럽이지만 벤피카가 더 멀기 때문에 벤피카를 홈으로 부르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감독이나 선수 경험 등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익숙한 게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으로 떠나는 원정길이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세 번째로 3포트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우선으로 피해야 하는 팀이 나폴리인데 다행히 나폴리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강한 PSV와 마르세유가 전부 걸렸습니다. 먼저 PSV도 앞서 말한 벤피카처럼 5대 리그 팀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챔스에서 16강에 진출한 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다음으로 마르세유도 힘든 상대입니다. 마르세유는 지난 시즌 리그1에서 2위를 기록한 팀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에서 실력을 증명한 전술가 데제르비가 이끄는 팀이기 때문에 3포트에서 만나기에는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제르비가 이끌었던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전적은 1승 1무 1패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뉴캐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최근 마르세유의 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점입니다. 마르세유의 아드리앙 라비오와 조너선 로우가 심하게 다퉜고 그 결과 모두 방출 명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밖에 3포트 역시도 홈, 원정 배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르세유가 그래도 상대해 본 감독이 이끄는 팀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차라리 원정에서 만나기에는 더 낫습니다. 네 번째로 4포트는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으로 피해야 하는 팀이 모나코, 갈라타사라이, 빌바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빌바오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한 팀만 만난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동쪽에 멀리 떨어진 아제르바이잔의 가라바흐,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 키프로스의 파포스를 모두 피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팀은 원정이라도 걸린다면 정말 지옥같은 일정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팀 대신에 만난 팀은 벨기에의 위니옹입니다. 위니옹은 지난 시즌에 90년 만에 벨기에 리그 우승을 한 팀입니다. 변방 리그라도 우승팀이기 때문에 폭병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나마 괜찮은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4포트까지도 홈, 원정 배치는 좋습니다. 둘 중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대인 빌바오를 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했으나
뉴캐슬 팬의 행복회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 결과를 보면 최대 승점부터 16점까지는 16강에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승점 15점부터 11점까지는 노가웃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그 밑으로는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봤을 때 노가웃 플레이오프 기회라도 잡으려면 최소 승점 11점은 획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입니다. 저는 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해야 무승부지만 결국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팀이고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3대장 레바민 중에 발을 맡고 있는 팀이죠. 현재 팀에 별다른 이슈도 없으며 프리시즌부터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PSG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인데다가 원정 경기이지만 과감하게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했던 기억을 얘기하는 게 과거 회상하는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봤자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고 서로 감독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최근 클럽 월드컵에서 첼시가 PSG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거 없습니다. 만약 홈 경기였다면 더 과감하게 승리를 예상했을 텐데 원정 경기라서 무승부에 걸겠습니다. 세 번째, 벤피카와의 홈 경기입니다. 벤피카가 아무리 까다로워도 홈에서 붙는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벤피카도 뉴캐슬을 전략적 공략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무서움을 몸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레버쿠젠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무난하게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은 더 이상 무패 우승했던 팀과 같은 팀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볼테마데를 앞세워서 상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PSV와의 홈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챔스 16강에 진출한 건 높이 사지만 그래도 홈 경기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데제르비와의 지난 전적을 생각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제르비를 상대로 승률은 딱 50%였고 원정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어수선한 팀 분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승리까지도 생각해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빌바오와의 홈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2년 전에 코파델레이를 우승하고 지난 시즌에는 유로파 4강까지 진출하는 등 항상 토너먼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비록 홈이지만 강하면서 낯선 상대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니옹과의 어웨이 경기입니다. 위니옹은 지난 시즌 90년 만에 벨기에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챔스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고 홈 분위기가 남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대를 반드시 잡아야 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부 종합해보면 4승 3무 1패로 총 15점의 승점을 얻게 됩니다. 지난 시즌 결과에 대입해보면 상당히 애매한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점이라면 매우 아쉽게 1점 차이로 노가웃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제가 예상한 결과에서 한 경기만이라도 질 경기를 비기거나 비길 경기를 이기면 16강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세유나 빌바오 중에 한 경기를 이기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반대로 제가 예상한 결과에서 한두 경기 삐끗하면 아예 탈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예 탈락하는 결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노가웃 플레이오프는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에디 하우가 뉴캐슬에서 치르는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입니다. 바뀌기 전의 방식으로 진행됐던 지난 챔피언스리그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최악의 조로 꼽힐 정도로 대진운이 좋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로 대진운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적재적소의 선수들을 잘 보강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에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하면서 에디 하우의 토너먼트 능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챔피언스리그까지 추가됐을 때 얼마나 선수단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에디 하우도 지난번에 조별리그 탈락 이후로 배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봐온 에디 하우는 꾸준히 발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에 16강에만 진출해도 잘했다고 충분히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바람은 전부 다르겠지만 다 같이 믿고 응원해주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